80년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되는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Yes. 이게 이제 많은 역사가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1980년대를 피보탈 이어라고 하거든. 피보탈 이어라는 뭐냐면 그치 변환점, 전곡점이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프레지던트 레이건의 등장이야. 레이건 대통령. 흔히 말하는 레이거노믹스, 레이건 덕트린의 등장이야. 1979년에 지미 카터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뭐 70년대 판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제 지미 카터가 뭐 어떤 무능한 사람인지 뭐 나는 참 누구야 그 요새 썬킴 그 사람이 매블쇼에서 얘기했던 지미 카터에 대한 얘기 참 재밌었는데 물론 지미 카터가 그럼 원래부터 그렇게 꼭 사악하려고 했던 사람인 건 아니야. 전 세계를 참 착하게 나는 평화의 전도사라고 생각하고 이 지구와 전 세계 미국의 평화를 이끄는 미국이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 천착해보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게 되거든. 그 부분은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레이건이 승리를 한다고 이거 레이건 승리에 일조한 정치 세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년대 내내 부침을 겪고 70년대 말에 결국 카터 가장 역대 민주당 정부 중에 가장 진보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정부가 카터 정부야. 근데 가장 엉망진창으로 끝난 정부가 카터 정부야. 한국의 어떤 정부가 생각나지? 자, 그런데 거기서 실망한 일부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특히 캘리포니아 쪽 서부 쪽에 있는 민주당 세력들 상당수나 아니면 예전 히피 출신 세력이나 한때 굉장히 진보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돌아서 이게 지난 그 전에 얘기했던 도대체 네오콘이 뭔가 했을 때도 내가 얘기하기 네오콘의 한 기원이기도 해. 네오콘의 그 뿌리가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 왜 네오콘에 이뤘던 그 사상적 기반을 이뤘던 사람들 다수는 한때 미국의 뉴 레프트, 신진보, 신좌익 중심 진보 운동을 이끌었던 리더들이야. 근데 이들이 결국 보수로 편입하고 레이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차라리 레이건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레이건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해. 그래서 그 첫 번째 승리할 때는 레이건이 카터하고 격차가 많이 크진 않았어. 재임할 때는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근데 레이건이 내건 격차는 이제 그 자료 화면 보면 알겠지만 government is not the solution, government is the problem.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야. 이 정부를 축소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신보수 운동, 지금의 트럼피즘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정부가 문제고 정부를 때려잡아야 돼. 그리고 세금 다 깎아.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그냥 시장에 대해서 지금도 규제 철폐 얘기했던 기원이 이 레이거노믹스에서 와.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때 당시 대처리즘으로 해서 대처가 등장해서 그냥 무조건 시장 경제 중심, 그래서 부자들 중심, 그리고 이때 나왔던 말 대표적인 게 바로 트리클 다운. 그 낙수 효과. 낙수 효과, 그렇지. 저는 포커스 효과를 낙수 효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만 있으면 그리고 정부에서 세금 줄이고 그러면 중산층 이하까지 돈이 다 흘러갈 거라고 했던 거거든. 물론 지금도 낙수 효과는 경제적인 근거가 없다는 건 주류 경제학자들도 요새 인정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80년대가 아까 선생님께서는 탐욕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나요? 그치. 가장 긍정적인 측면에는 이 테크놀로지하고 문화 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스릴러도 얘기했지만 일단 테크놀로지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진짜 80년대부터 특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요.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뭐 말하자면 그 비약적인 발전의 핵심은 소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축소 기술,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이 핵심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게 알겠지만 퍼스널 컴퓨터. 이때 등장한 시대 아이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 뭐 이때는 악의 화신, 오늘날의 주커버그처럼 평가받지만 빌 게이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들이 신화처럼 등장하지. 전 세계 그 컴퓨터 시장이 메인프레임이란 대형 서버 중심에서 개인 컴퓨터 중심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때야말로 게임이 막 전성기를 이루는 시대라고. 그래서 어떤
게임들은 뭐 기억할지만 팩맨이라는 게임 알지 모르겠네. 자료화면 좀 보면 알겠지만 뭐 스페이스 인베더라는 게임도 유명하고 나도 어렸을 때 팩맨을 했던 게임, 왜냐 팩맨이 꽤 오래 갔거든. 요새도 아마 지금의 중년 세대는 아마 플래시 버전이나 웹 버전으로 있는 인베이더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걸? 그리고 또 하나는 1980년대 후반에 가면 이제 그 본인 세대는 기억하죠? 게임보이라고 혹시 기억해요? 아, 네, 전 어릴 때 게임보이 했었고 슈퍼마리오나 그렇지. 이게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때가 바로 VCR이라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영화관 가서 봐야 되는데 네. 이때부터는 집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집에 그게 뭐라고 그러지? 베타 방식의 VCR이 있었어. 그러다가 별로는 이제 VH 방식이 승리했지만 그래서 이게 점점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축소지향적이 되니까 개인화를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을 더 촉진시키는 거야. 그래서 꼭 큰 광장에서만 영화를 큰 공간에서 봐야 됐던 영화나 음악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마지막은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와. 그게 바로 워크맨의 등장입니다. 소니의 워크맨 본인 세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이제 지금의 중년 세대는 자기들이 어렸을 때 저게 젊음의 상징이었어. 다들 소니 헤드폰 끼고 소니 워크맨 끼고 가면 다들 쿨한 거야. 멋있고. 이런 시대였고 이때가 팩스머신이 나왔던 시대고 지금이야 이메일로 하지만 저 때만 해도 팩스머신이 혁신적인 문자의 전송 수단이었거든. 이런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뭐 실업률이 높아지고 무슨 뭐 공포가 있어도 이 기술 발전이 모든 인류의 미래를 해결해 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왜? 이 IT 기술 이외에도 이 당시에 이제 소위 유전자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전자를 해독하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유전학, IT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걸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의 강화. 그러니까 게임부터 영화, 음악까지. 그 다음에 이때 등장한 게 소위 케이블 네트워크예요. 뭐냐면 이전까지는 나 최근에도 재미삼아 얘기했지만 그 왜 1970년대까지는 대부분 TV나 방송을 첫째는 영화를 밖에 나가서 봤어야 됐어. 그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부자들이야 집에다가 이제 영화관 해놓고 아주 거부들이 있었지만 중산층까지는 대부분 영화관에서 봐야 됐고 나는 뭐 어렸을 때 기억하지만 자동차 극장이란 거 본인 세대는 기억 못하지? 예, 저는 전혀. 그래서 1990년대까지도 한국도 자동차 극장이 있었던 거 알아? 한때 성업했어. 그래서 자동차 극장에서 여러 장면들이 특히 공포 영화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일부 자동차가 들썩들썩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데이트 코스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화 보러 가자. 이게 데이트 코스야.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자동차를 보고 가서 자동차 극장에서 보고 거기서 첫 키스를 하고 좀 더 발전하면 들썩거리고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루틴이었다면 이 VCR이 등장하고 워크맨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데이트의 방식이 바뀌어.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거지. 개인의 장소에서.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미 가족 단위, 그러니까 대가족장에서 점점 소가족, 핵가족 시대로 들어가거든. 이런 문화와 사람의 상호작용의 양식, 사회의 개인주의 중심의 양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80년대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때가 80년대가 사실은 할리우드 영화의 전성시대. 그쵸. 할리우드 영화의 전성시대고 이때를 뭐 장식했던 영화의 넘버원 무비는 뭐냐? E.T. E.T. 그건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아는구나. 그래서 이 E.T.가 뭐냐? Extraterrestrial. 외계인을 얘기해. 근데 외계인이 여기서는 나쁘게 나오지 않거든.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영화에서 외계인은 지구를 정복하려는 존재야. 그래서 쳐부셔야 되는 존재야. 근데 이거를 아니야. 이들은 오히려 평화로운 존재고 우리보다 문명이 앞서 있지만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존재야. 난 스티븐 스필버그가 지금 와서 봐도 천재라고 보는 게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냉전이 궁극에 있을 때 고르바초프가 건자를 잡은 85년 전후에 10대 후반 소녀가 어떻게
비행기 조작의 미숙으로 네. 소련 영공을 침공한 사건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소련이 전체가 난리가 나.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불시착하고 소련에서는 걔를 일단 이제 구금한 다음에 간단한 신문을 보고 얘가 되게 순진한 10대 애잖아. 네. 그래서 소련에서 걔가 한 달인가 얼마 있다 살다가 이제 거기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은 소련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저건 붉은 악마의 제국이야. 실제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뭐 80년대까지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 다 뿔 달리고 살고 다 굶어 죽어가는 줄 알고 북한 사람들, 남한 사람들 다 자본주의 노예가 돼서 식민지 제국주의 노예가 돼서 시름시름 알고 착각하고 살았듯이 미국도 소련에서 너무 몰랐거든. 외계인이야. 그걸 상징하는 게 ET야. 근데 걔가 와서 뭐 아니 거기 사람이 살던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살던데 걔들도 우리처럼 웃고 즐기고 예. 먹고 마시고 놀고 비슷하다. 근데 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도 않고 생각보다 그렇게 공포스럽지도 않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다. 그냥 평범하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지? 그러는 거야. 너무 아니 그동안 우리가 야 저 공포의 소비에트 공산제국 저 빨갱인 제국 악의 제국 했는데 얘가 와서 아니 그냥 똑같은 사람이 사는데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잘 영화로 소화한 게 난 한편으로 E.T.라고 생각해요. 이때 뭐 정말 기라성 같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 지금도 리메이크 되기도 했던 게 뭐냐 뭐 혹시 비버리 힐스 캅이라고 알아요? 아니 그건 모릅니다. 이거는 비버리 힐스는 알지. 미국 부촌의 신흥 네. 부촌의 상징.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 강남이 어떻게 보면 7,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흥 부촌이잖아. 그런 것의 상징이 비버리 힐스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방에. 근데 거기에 있는 경찰이 흑인 경찰이거든. 어때? 거긴 대부분 백인일 텐데. 그러니까 미국은 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뭐 아까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뭐 어제도 보니까 또 조지아에서 네. 총기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잖아. 미국에서 그런 데 많이 안 당하고 싶고 그런 가능성 강도나 이런 데 많이 안 당하고 싶으면 잘 사는 동네로 쇼핑 가요. 그 동네로 영화 보러 가고 그 동네로 놀러 가. 거기는 경찰이 늘 지켜. 그리고 돈이 있어야. 아 이것도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것도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터득한 노하우인데 자, 나는 필요에 따라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중간 동네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 쇼핑을 했거든. 이제 그로서리 쇼핑을 그로서리는 한국말로 식료품 쇼핑을. 네. 근데 미국에 잘 사는 동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식료품이 네. 다 비쌀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의외로 괜찮은 것도 많아요. 미국의 부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시적 소비를 하진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졸부들이 그렇고 미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이나 계속해서 뭐 일하는 일반적인 부자들은 거기 가서도 할인을 따져. 그래서 거기서도 늘 세일을 하는 품목이 있어. 그래서 때로는 일부 치즈나 어떤 수제 햄이나 좋은 양질의 제품이 때로는 그냥 일반 대중적인 슈퍼보다 싸거나 거의 가격이 똑같아. 퀄리티는 더 좋은데. 그래서 거기 가서 장본다 알뜰하게만 보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비슷한 가격이나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노하우야. 그래서 그건 오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미국은 미국의 억만장자들도 제일 보통 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햄버거. 예스. 그 중에서도 베이컨 치즈버거 제일 좋아해요. 이거는 의외로 미국이 이게 커머너스 리퍼블릭한 아이러니한 증거가 뭐 워렌 버핏도 매일 먹는 게 맥모닝 아니야. 네. 미국의 부자들이 뭐 맨날 캐비어나 처묵처묵 갈 것 같다고 그건 착각입니다. 의외로 미국의 부자들일수록 그냥 평범한 치즈버거 좋아해요. 다만 좀 레벨이 있어서 요새는 이제 미국의 하류층도 맥도날드 예전부터 안 먹어. 근데 이제 예전만큼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안 먹고 요새는 미국도 수제버거를 먹는 편이지만 그렇지만 그게 뭐 버거가 뭐 아주 몇백 불 하는 건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도 왜 부자들이 보면 국밥 좋아하잖아. 네. 콩국수 좋아하고. 네. 이게 보면 한국이랑 미국이 좀 유사한 면도 있는 거야. 그 외에도 다이 하드라는 영화 들어봤어요? 네. 브루스 윌리스 나와서. 이건 어떻게 하냐? 그 다이하드 시리즈가 제가 4까지 봤었어가지고. 진짜? 네. 다 명화고 다이하드야말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무비이기도 하지만 예. 시대를 잘 풍자한 영화라고. 뭐
국뽕 영화 탑건이 미국 국뽕 영화 탑건. 그렇지. 탑건도 국뽕이고 탑건이야말로 진짜 정말 미국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 이락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졌지만 탑건이야말로 미국이란 제국의 위대성을 과시하는 영화라면 다이하드야말로 미국의 중산층, 몰락하는 중산층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뭐냐면 다이하드라는 게 뭐냐, 잘 안 죽는다는 얘기고요. 뭐 전문용어로 나 안 뒤져 이거잖아.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한국 영화에서 최근에 가장 잘 말하자면 오마주라 그러지, 잘 보여준 영화가 나는 극한 직업인 것 같아. 거기 보면 주인공인 그 주연인 그 반장이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잖아. 그 사람이 전형적인 다이하드잖아. 이게 다이하드가 사실은 뉴욕 캅을 상징한다고 그래. 뉴욕 경찰들. 한참 깽전쟁이 전성기일 때가 뉴욕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인가 그렇거든. 그래서 진짜 그때는 경찰하고 깽단하고 도시에서 맨하탄 한복판에서 총격전 벌였던 거 알아? 나 그거 생생하게 봤어. 그냥 맨날 그냥 총격전이 난무하는 때가 1990년대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정리가 되지만 정말 그래서 그 뉴욕 경찰을 상징하는 닉네임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하드고, 거기서 나오는 그 브루스 윌리스 뉴욕 경찰 출신이잖아. 그리고 걔가 상대하는 애들은 보면 뭐 테러리스트 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돈 때문에 하는 일이잖아. 테러리즘은 위장이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공포의 대상들을 미디어가 만들고 정부가 만들잖아. 정치가 만들고. 근데 알고 보면 다 돈 때문에 하느냐는 거 폭로한 게 아닐까 하는 게 내 해석이에요.